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말아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검찰개혁, 사법개혁 등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여권의 강경개혁 드라이브에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또 국회 대미특위는 오늘 대미투자 특별법을 의결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치직설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과 함께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여당 내 강경파를 어떤 염두에 둔 듯한 그런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어서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제 7일에는 대통령이 되고 집권 세력이 됐다고 마음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될 것이다 라고 한 데서 오늘 새벽에는 SNS에 빈대 잡자고 초과 삼간 태우는 결과가 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언급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거로 봐야 될까요? 대통령의 이런 맥락은 이 개혁과 관련된 그런 메시지로 봐야 되겠습니다. 개혁은 이제 혁명보다 더 어렵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혁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개혁에 대한 저항 세력이 생기기 때문에 개혁은 하되 둘러싼 이제 상처, 갈등은 좀 최소화하자라는 이제 그런 대통령의 실용주의적인 입장을 밝혔다고 보고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개혁도 추진하되 또 국민 통합도 추진해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특히 이제 검찰 개혁을 둘러싸고 구체적으로 이제 공소청 또 중수청 설치 법안과 관련해서 정부안이 마련됐죠? 네, 당내에서 굉장히 좀 비판적인 목소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정부에서 수정안을 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또 계속해서 비판적인 목소리. 구체적으로 보면은 중수청의 수사의 대상이 너무 넓다. 권한이 너무 많다. 그리고 또 왜 검찰총장의 명칭을 써야 되느냐. 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앞장선 인물들과 관련해서는 추미애 법사위원장 그리고 또 김용민 법사의 간사 두 사람이 지목이 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좀 제동을 건 것 아니냐. 개혁과 관련해서 좀 실용주의적인 입장에서 해야 된다. 권력을 잡았다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다. 빈대를 잡겠다고 초간상간 태우면 안 된다라는 이제 그런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일단 대통령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그립을 강하게 쥐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민생 경제 잘한다. 라면서 이제 지지율이 뭐 최고를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김용민 또 법사의 간사 등 이른바 민주당 내의 강경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주목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청래 대표 어제 취임 후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면서 물밑주를 이어간다. 그러면서도 입법권은 당에 있다. 이런 입장을 밝혔어요. 그래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청 간에 갈등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청 간의 갈등이 상당히 표면화돼서 심각한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재명 대통령께서 참 맞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만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만 정의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남의 생각도 옳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 같다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 저도 예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통령 말씀과 행동이 많이 다르다는 부분이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다 맞는 말씀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지난번 우리가 얘기하는 사법 파괴 3법이라고 하는 부분 이 세 개의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셔가지고 국회에서 더 논의하라고 하셨으면은 훨씬 더 많은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입니다. 이건 본인과 관련된 법이잖아요. 이게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이 많은 의견을 제시하고 반대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했는데 많은 국민들도 우려를 하고 하는 부분인데 그대로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행동하고 말씀과 행동 일치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고 또 그러다 보니까는 민주당에서도 정청래 대표가 뭐 입법권 당에 있다 하는 부분 이번 이제 정부안에 대해서 국회에서 수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이라는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고 또 보안수사권 주지 않겠다 이런 것인데 정부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정부를 운영해 보니까 이 보안수사권 필요하니까는 지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대통령의 말씀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아서 당에서도 거기에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대통령께서도 좀 신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좀 사실과 다르게 얘기를 하니까요. 지금 뭐 당청 갈등이 너무나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반대 양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지지율이 워낙 높게 나오면서 대통령의 그립이 굉장히 강해지면서 지금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 지난번에 일방적으로 합당을 추진하다가 역풍을 맞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굉장히 대통령에게 납작 엎드리면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첫 번째로 당초에 두 번째 기자회견을 5일날 하도록 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귀국하니까 이 일정에 따라서 본인의 기자회견을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두 번째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조작 기소 이건 다 공소를 취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또 최고위원회에서 날강도보다도 이 조작 기소 한 검찰은 살인행위보다 더 심한 행위를 하고 있다. 그래서 공소 취소를 또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오히려 심기를 보면서 굉장히 낮은 자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청 갈등은 전혀 없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당청 갈등은 전혀 없다고 하시는데요. 그 최근에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제명인의 마을에서 김어준 씨 보고 반명의 수괴다 이런 표현까지 사용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제 친명대 반명 간의 갈등이 완전히 노골화된 그런 상황이죠. 지금 수면 아래에서는 지금 심각한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사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뭐 표면상으로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당에서 당연히 대통령의 뜻에 따라야 하는 것은 그 당연한 것인데 지금 아마 개파 간의 갈등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공소청법, 중수정법안 아니겠습니까? 정반이 마련됐고 이제 국회에서 이제 논의 과정을 거쳐서 이르면 다음 주 이제 목요일쯤 처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 승리에 모든 것을 걸겠다 하면서 내란 세력 심판을 이제 강조했고 또 당대표 권한이 전략 공천을 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 그리고 당원 중심의 상향식 공천도 이제 강조를 했는데 제주도와 전북지사 후보는 모두 이제 경선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서울은 정원호 성동구청장이 오늘 유튜브를 통해서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고 5파전으로 예비 경선, 본경선으로 갈 것 같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준비 상황은 전반적으로 뭐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 완전 자중질환, 콩가루 정당 같은 그런 모습에 비교한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워낙 대조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으로 아주 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전략 지역 같은 경우는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1호 전략 공천이 우상호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강원도지사 후보로 전략 공천했는데 전혀 잡음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박찬대 의원 인천시장 후보로 역시 전략 공천했습니다. 2호입니다. 그런데도 뭐 전혀 잡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경쟁자가 박찬대 후보의 손을 들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이제 3호 전략 공천 후보자가 김경수 지금 전 의원인데 여기도 지금 전혀 잡음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매우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경선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서울입니다. 5파전입니다. 정원호 서울 성동구청장이 이제 전이죠. 전이죠. 오늘 이제 출마 선언했는데 여기는 뭐 아주 치열하게 경선을 통해서 후보가 확정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뭐 제주라든지 또는 전북이라든지 이 전남,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통합시장 후보가 선출될 텐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잡음 없이 경선 방식까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특히 이제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사무 공천 그리고 사강 공천을 통해서 필승 의지를 다녔는데 이 사무 공천만 얘기를 하면 네 가지가 없다. 억울한 컷오프는 안 된다. 그리고 부적격자 공천은 배제한다. 그리고 또 낙하산 공천도 배제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정부패 없는 공천을 하겠다. 라면서 지금 뭐 아주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뭐 현재까지 민주당은 큰 뭐 잡음은 없이 뭐 진행되는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고 계시는지? 네, 지금 뭐 민주당은 뭐 강원, 인천, 뭐 경남 이런 데는 뭐 전략공천에서 이미 후보가 정해졌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전략공천 뭐 후보가 없는 것은 없이 그냥 한 사람을 지정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그 반면에 이렇게 전략공천한다는 것은 민주당이 얘기하는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 반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당원들 그 지역 당원들 후보 선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좋은 후보 낸다, 좋은 후보 있고 거기에 대항할 만한 후보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렇게 함으로써 흥행면에서는 이제 뭐 그렇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조용하게 지금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뭐 이렇게 조용하게 진행되는 잡음 없이 진행되는 부분도 좋겠습니다만은 이런 경선을 통해서 흥행이 이루어지고 국민들 관심이 더 높아지고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그런 기회가 없어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게 민주당에 좋을지 나쁠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지금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지금 완전히 이긴 것처럼 압승을 한 것처럼 지금 그런 분위기를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거라는 것은 우리가 결코 질 수 없는 선거에서도 지는 것이고 결코 이길 수 없는 선거에서 이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지금 국민의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은 한 두 달 내에 완전히 새로운 분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상황이 지금 상당히 이제 주목을 끌고 있는데 광역단체장 경선 시동도 걸기 전에 암체 부닥쳤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오세훈 시장이 어제까지 공천 신청 받는 마감 시한이었는데 신청하지 않았죠. 그렇죠. 예, 당 노선의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고 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던 나경원 의원은 불출마 선언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구인난이 점점 심각해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또 오세훈 시장이 또 아예 그 공천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황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힘든 상황입니다. 예. 어제 공천 신청 마감이었는데 6시 마감이었는데 10시까지 한번 지연도 시켰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회를 한 번 더 준 거죠. 근데 지금 공관위 쪽에서는 이 공천 질서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예.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와의 정면 충돌입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대표가 노선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자기 응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배수진을 친 것인데 그러면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끝장 토론을 한다고 그러죠. 하게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응할 수 있다는 이제 가능성을 또 열어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시에 의원총회를 하면서 좀 지혜로운 방안이 좀 제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거기에서 어떤 형태로도 이제 끝장 토론을 하고, 당연히 뭐 오세훈 후보 한 사람을 위한 그런 공천 시스템이 돼서는 또 안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지만은 어차피 이제 지금 이제 어제까지 후보 등록한 3명 가지고는 사실상 객관적으로 어렵다고 보여진다 그러면은 다시 한번 새로운 인물이 등장할 수 있도록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 예, 서울시장도 그렇고 충남도 지금 없어요. 김태현 지사가 지금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충남이 지금 후보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통합 이슈 때문에 지금 그런 점도 있죠. 있는 그래서 것 같고요. 예. 다시 한번 뭐 재공모 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지혜로운 방안이 좀 제시가 돼서 장 대표도 그렇고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유력한 후보지 않습니까?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돌파구가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순조롭게 서울시가 좀 순조롭게 나와야 전국이 순조롭게 나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오후 의총을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자, 배종환 회장님께서는 국민의힘 지방선거 준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역대 최악이다. 네.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죠. 지금 이제 6.3 지방선거가 2달 조금 더 남은 이런 상황에서 80여일 남았죠. 네. 예. 지금 뭐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고 있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 TK 지역 빼고는. 근데 이분 같은 경우 어제 후보 등록 마감 시간을 10시까지 4시간이나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록을 안 한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서 본인은 이제 불출마 배수진까지 쳐놓은 이런 상황인데 앞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전개될까?
제가 볼 때는 뭐 불출마할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오늘 또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뭐라고 했냐. 당에 기강을 세우겠다라고 했거든요. 이 얘기는 오세훈 현 서울시장이 등록을 끝내 안 한다면 빼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힌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현 오세훈 서울시장이 불출마를 한다. 등록을 안 하고 그럴 경우에는 완전히 전체 선거가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완전히 국민의힘이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이런 지금 모든 문제가 공천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노선의 문제라는 겁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원하는 것이 노선을 전면 바꿔라. 어떤 노선을 어떻게 바꾸냐. 지금 내란으로 지금 다 사법부에서 심판을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장동혁 대표는 윤호개인 내란 세력과 같이 가겠다는 거냐. 오히려 내란 세력과 절연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내란 세력과 절연하려는 그런 세력과 절연해야 된다라는 이런 입장으로는 완전 당이 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동혁 대표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포함해서 스스로 내란 프레임에 자신들을 가두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무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내란을 정당화해서는 국민들의 심판을 면하기는 어렵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오후 3시에 있을 오늘 국민의힘 의총이 상당히 또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중동 사태가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국회도 대응에 나섰죠. 지난주 외통위에서 뭐 현안 질의가 있긴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산자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로부터 에너지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또 대미투자특별법 처리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위가 아마 오후에 안건을 의결할 수 있을지 오늘 일정대로라면 오늘 의결하고 목요일에 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본회의에 처리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정부도 오전에 중동 상황 관련해서 비상경제회의를 열기도 했는데 정부와 국회 차원의 대응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일단 지금은 정말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이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경제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수출로 먹고 사는 이제 무역 국가이기 때문에 더 다른 나라보다 영향을 받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중동 지역의 70%가 넘기 때문에 지금 뭐 유가가 폭등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도 폭등하고 있습니다. 증시도 뭐 폭등, 뭐 폭락을 거듭하면서 이른바 트리플 쇼크에 지금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부뿐만이 아니고 국회 그리고 여야가 초당적으로 똘똘 뭉쳐서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강조를 하고 싶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변수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대미투자특별법은 12일 날 본회의 열어가지고 반드시 처리해야 되겠고요.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열어가지고 지금 비상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안보도 지금 굉장히 위기 상황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전략적 유연성을 내세워가지고 주한미군을 좀 이동할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실제로 지금 한국에 있는 패트리어트 미사일 부대를 일부 이동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성명서를 내가지고 지금 한미 동맹이 균열이 되고 있다. 라면서 지금 정부를 때리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거는 정말 오히려 저는 매국적인 그런 발언이다. 어떻게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안보 문제까지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정말로 자제해야 된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 대변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국적이다 하는 말씀은 너무 과하신 말씀이고 지금 대미투자특별법 이런 상황에서도 국민의힘 응해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만큼 이제 국익을 앞세우고 있는 것이고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야당도 당연히 협조할 부분은 협조해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장 이제 원유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물가에 연동이 돼서 지금 물가 경제라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도 석유 값이 1,800을 넘어서 1,900 가까이 그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어요. 환율이 지금 1,500을 그냥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 그러면은 이 심리적으로라도 물가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국민들이 느끼는 그런 위기감이 굉장히 크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정부가 대응하는 속도가 선제적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고개가 갸우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뭐 회의가 열립니다만은 아마 저 정부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또 선제적으로 좀
지원할 것은 지원하고 대책을 좀 마련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예, 정부와 이제 국회, 국민들이 똘똘 뭉쳐서 이제 위기를 잘 이겨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